안녕하세요. 새해는 보통 제일 많이 하는 게 뭘까요? 나 올해는 뭘 이루겠어 하면서 다짐들을 많이 하죠. 매년 빠지지 않고 1순위에 오르는 목표, 다이어트를 외칩니다. 어떤 거에 상관없이 다이어트 열풍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세계에서 다이어트 약을 취급하는 회사들이 엄청난 부를 만들어내고 있고, 올해는 진짜 꼭 뺀다고 다짐한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근데 이 다이어트라는 게 내 의지의 부족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 생각해 보셨나요? 아무리 운동하고 식단 조절해도 1kg도 안 빠지는 이유, 바로 다낭성 난소 증후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병원에 내원하는 가임기 여성의 약 10%, 10명 중에 1명가량이 겪고 있는 호르몬 질환이에요. 그래서 비만도 공부해야 해결할 수 있다, 이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얼마나 위험하고 왜 반드시 관리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리시스틱 오바리 신드롬이라고 해서 줄여서 PCOS라고 부르기도 해요. S라고 하는 것은 신드롬의 유래인데요. 신드롬이라는 것은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해요. 당뇨처럼 수치 하나로 진단되는 어떤 그런 질환이 아니라 여러 증상이 한데 모였을 때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질환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신드롬이라 붙은 이유는 뭐냐면 또 치료 방법이 또 애매모호합니다. 그만큼 치료가 잘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렇게도 놀라웠게도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 최근에 생긴 병이 아니라고 하는 점이에요. 처음 언급된 건 기원전 400년까지 올라갑니다.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히포크라테스의 기록이 있는데요. 그 기록을 보면 목소리가 거칠어지고 털이 많아지며 월경이 멈춘 여성들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부르는 다낭성 난소 증후군과 거의 비슷하게 묘사되고 있는데요. 이 당시에는 의학의 지식이 별로 없었으니까 사회적으로 심한 질책도 받고 상당히 멸시를 많이 당한 환자들이 많았던 거죠. 자, 그렇다면 질문 하나. 왜 이 질환은 인류 역사에서 수천 년 동안 사라지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단순히 생리만 불규칙하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 장기와 기능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먹고 자고 하품도 나오고 방구도 끼고 하는 이런 대사 기능, 면역 반응, 내 몸이 약해지면은 외부의 침입을 받기 쉽죠. 면역 반응이 약해지면은 몸이 많이 쇠약해지면서 또한 암에 걸리기도 쉽죠. 여기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다 보면 심혈관계 질환이 생겨요. 뇌졸중도 생기게 되고 심부전증도 생기게 되고 심장이 막히게 되는 것도 생기게 됩니다. 또 여기다가 여성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임신과 관련된 기능까지 다 안 좋아져요. 불임의 요소가 많아지는 거죠. 결국은 이 난소에서 시작된 변화가 도미노처럼 다른 부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이게 진단도 쉽지 않고 치료도 단순하게 한 가지만 고치면 된다는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진단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진단하는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산부인과를 가게 되면은 부인과 초음파를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초음파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는데 여기에 어떤 모습을 보이냐면은 우리가 이 자궁이라고 하는 부위는 이렇게 돼 있고 이 자궁 뒤쪽으로 이제 이렇게 나팔관이 있고 난소가 이렇게 있어요. 제일 중요한 건 이 난소의 모양이에요. 난소가 애초에 처음에 생리했다가 시작했을 때는 여기서 이 난소 모양이 10개에서 15개 정도 되는 원시 난포가 형성이 되는데 15개에서 30개까지 모여져요. 이 중에서 생리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분비가 되고 배란기쯤 되면은 이 15개 중에서 하나만 커지고 나머지는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난소에서 이렇게 하나의 커다란 난포인데 이 난포를 바로 우성 난포라고 얘기해요. 하나만 커진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배란기 때가 되면은 이 난포가 빵 터지면 여기에 있던 난자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있던 난자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요때 잠자리를 갖다가 이제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이제 정자들이 이렇게 꾸물꾸물 타고 올라가서 여기로 들어갔다가 여기서 난자랑 만나게 되는 거죠. 정자와 난자가 이렇게 만나게 되면 바로 수정란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정자가 이 머리가 들어간 모습이 보이고, 그래서 요 수정란이 다시 정자가 들어왔던 길을 타고 이렇게 쭉 타고 올라가요. 올라가서 요 내막이라는 부분에 딱 착상을 하게 되면 이때부터 이제 임신이 되는 어떤 그런 구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초음파를 봤을 때 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이제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난소의 모양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동글동글한 이런 난포들이 다수가 관찰돼요. 적게는 10개에서 많게는 30개 되거든요. 그 이유가 이 우성난포에서 만들어지는 여성 호르몬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를 보충하기 위해서 우성난포가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조그만 난포도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가 다낭성 난소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낭성 난소의 첫 번째 진단은 초음파에서 난소 모양이 다낭성으로 보이게 되면은 다낭성 난소를 의심할 수 있는데, 이렇게 보이는 여성들도 정상 여성에서 한 10에서 20%가 이렇게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이 초음파 진단만으로도 정확히 다 100%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이 이제 난소인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서는 난포가 이렇게 좀 보이잖아요. 근데 이쪽에 있는 난소에서는 이 난포가 상당히 많아요. 이렇게. 결과적으로는 여성들이 배란이 되려고 그러면은 이 난포 하나가 점점 커져갖고 빵 터져야지만은 여기서 이 속에 있는 난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경우에는 아무리 시간이 많이 지나도 이게 커지지를 않아요. 그러면서 여성 호르몬 분비는, 여기서는 여성 호르몬 분비가 가장 그 최고치로 나오긴 하지만, 여기서는 여성 호르몬이 여기 나오는 거에 아무리 많이 노력을 해도 10분의 1도 채 안 나온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 자체가 많이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환자의 증상이에요. 증상인데, 생리를 하긴 하는데 생리가 건너뛸 때가 많아요. 그리고 생리를 하더라도 정상적인 월경의 10분의 1도 채 안 하고, 그런 것을 희발월경, 생량이 적다고 얘기했다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단의 두 번째 조건은 무월경이나 아니면은 희발월경.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게 환자의 증상을 갖다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원래 생리는요, 정상적으로 24일에서 35일까지 하는 게 정상적인 주기입니다. 근데 어떤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를 35일 넘어서도 하는 게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배란이 안 되기 때문에 생리가 늦어지는 거거든요. 이를 바로 희발월경이라고 해요. 희발월경 플러스 생리량도 상당히 많이 적어요. 그리고 기간이 길어요. 보통 한 5일에서 일주일 아니면 끝나야 되는데, 이게 보름도 지나가고 한 달도 나오는 그런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나오는 게 오래 가니까 여성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근데 세 번째로는 이제 뭐가 있냐면은, 세 번째로는 남성화가 진행돼요. 남성화. 여성이 남성화가 된다 그러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 결과적으로는 남성화가 되려면은 안드로젠이라고 하는 테스토스테론 남성 호르몬이 정상보다 많이 분비가 돼야 돼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남성 호르몬이 많으면 대표적인 증상이 뭐가 있어요? 여성들이 가장 안 좋아하는 여드름, 피지선 많이 나오고, 또 얼굴에 자꾸 고름 같은 게 자꾸 생기고, 이게 뭐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피부과를 아무리 많이 가도 이거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턱이나 요 밑에 쪽에 또 음모나 아니면 겨드랑이 털이 그렇게 많이 생겨요. 진해지고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게 골치가 아픈 거예요. 해외에서 소개된 여성분이 하나 있는데요. 이 여성분은 16살 때부터 얼굴과 몸에 털이 자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여기 얼핏 보면은 이게 남성 같은가요? 여성 같은가요? 얼핏 봐갖고는 남자 같아요. 이 턱수염이 아주 수북하고 이렇게 다 나오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분이 여성분이에요. 상당히 끔찍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이제 한국의 여성들은 이렇게까지 되는 경우는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남성 호르몬 과다 증세를 보이게 되는 거예요. 다모증이라던가 남성형 탈모 증상들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 다낭성 난소 중에 같은 경우에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도 남성 호르몬 수치가 실제로 올라간 경우도 여기에 많이 포함돼요. 그러니까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거는 아까 예시했던 그런 여러 증상이나 원인들이 최소 2개 이상 있어야 되는 거고요. 이 중에서도 되게 중요한 점이 있다 그러면은 10대, 20대 초반 여성의 경우는 초음파에서 난소가 동등하게 보이거나 난포가 여러 개 보일 수도 있는데요. 초음파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고 나와도 나머지 진단 기준이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즉 초음파만 보고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다 단정할 수 없는 일이고요. 또 다른 증상이 없다면 질병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상황입니다. 한 가지 증상이 있다고 해서 불필요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